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얘기를 좀 할까요? 저도 뭐 폴리에틸렌도 사랑하고 폴리프로필렌도 사랑하고 고분자를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도 좋아하고 나일론도 그 대신에 또 나일론도 또 좋아하죠. 나일론. 여러분들 나일론. 그 여러분들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백팩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백팩. 그죠? 그러니까 백팩 그것도 나일론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밧줄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밧줄. 그거 나일론이죠. 아주 튼튼하죠. 뭐 당연하죠. 그래서 나일론이 상당히 그 매력적인 고분자고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캐로더스라는 사람도 바로 이제 나일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나일론이라는 거는 폴리아마이드 요거는 지금 이제 케미스트리 쪽으로 보면요 다이카복실릭 애시드하고 다이아민하고 이제 반응을 시켜서 만드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물이 한 분자가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NHCO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걸 NHCO 요 결합을 우리들은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용어는 폴리아마이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요 폴리아마이드를 최초로 개발을 했고 브랜드를 나일론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가 흔히 쓰는 말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도 나일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일론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물성이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에 좋아요. 균형 잡힌 이런 고분자 물질. 그러면서도 음식도 보면 싸고 맛있고 이런 거 같이 나일론도 지금 보면 값이 저렴하면서 물성이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그 프로퍼티들이 아주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고분자입니다. 일단은 그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스트렝스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라스티시티 탄성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브레이전 어떤 내마찰력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터프니스 아주 질깁니다. 여러분들 그 백팩 같은 거 나일론 같은 거 아주 질기잖아요. 그 터프니스가 좋고, 그 다음에 내화학성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특히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실외에 위치를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특히 뜨거운 여름날에 실외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오존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분자 제품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외에다가 놔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악조건 속에서 고분자들이 많이 데그레데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분자 플라스틱 제품도 보면 요거는 인도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나일론 같은 경우에서는 웨더링 프로퍼티가 좋아서 아웃도어 용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충분히 또 모이스처 리지스턴스도 갖고 있고 하여튼 뭐 가성비가 좋은 고분자입니다. 일단 나일론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이버로도 잘 돼서 그 여성분들이 신는 나일론 스타킹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이버 갖고 자동차의 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로프도 만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은 그죠 안전벨트, 시트벨트도 나일론입니다. 튼튼하죠. 의류, 크로스, 그 다음에 호스, 드레스, 그 다음에 역시 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급의 나일론 같은 경우는 각종 기계류 이런 거에 베어링, 캠, 기어 이런 데도 다 만들어지는 우수한 고분자입니다. 나일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또 이제 고상중합이라고 있습니다. 고상중합은 이제 솔리드 페이스 폴리메리제이션이고요. 고체 상태에서도 또 반응이 또 진행될 수가 있는데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고분자를 합성한 후에 조금 더 물성 향상을 위해서 고상 상태에서도 중합을 또 계속합니다. 그건 이제 솔리드 페이스 폴리메리제이션이라는 거가 있는데 일단 나일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솔리드 페이스 폴리메리제이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페이셜 계면 중합, 그 다음에 용액 중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다이렉트 멜트 폴리메리제이션입니다. 현업에서는 이제 벌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스토이키오메트리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은 이제 A2하고 B2의 전략인데, A2가 예를 들어서 53을 썼다 그러면 B2도 반드시 53을 써야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스토이키오메트리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산 촉매가 사용되지만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non catalytic, 즉 촉매가 필요가 없습니다. 케미스트리가 촉매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포인트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HMDA,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그 아디픽 애시드, ADA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AA, 이렇게 아디픽 애시드. 요거 화학 구조 다시 한번 쓸게요. 가운데는 CH2가 메칠렌 그룹이 4개 있고요. 양쪽에 이제 다이 애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본 숫자는 C 6개인 C6 다이 애시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나일론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아디픽 애시드가 사용되고 있고요. C6의 다이 애시드고요. 그 다음에 HMDA라고 있습니다. HMDA라는 건 헥사메칠렌 다이아민. CH2가 가운데는 6개가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아민기가 붙어 있는데 요거를 카본이 가운데 6개 있으니까 헥사메칠렌 다이아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카본이 6개인 다이아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카본 6개의 다이아민과 요거는 이제 B2 타입의 모노머 해당되는 거죠. 카본 6개의 다이아민과 카본 6개인 다이애시드를 갖고 이제 폴리아마이드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명명할 때 보면 나일론 더블 6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여기다가 쉼표를 찍을 때도 있고요. 그 말은 나일론 더블 6라는 거는 앞에 있는 6는 바로 다이아민의 카본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6는 다이애시드의 카본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일론 더블 6 하면은 헥사메칠렌 다이아민과 아디픽 애시드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헥사메칠렌 다이아민 뭐 그런 카본이 6개인 아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숫자의 그 아민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본이 6개인 다이애시드도 있지만 카본이 10개, 12개 이런 또 다이애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일론 더블 6도 있고요. 나일론 610도 있습니다. 610은 바로 뭐냐면은 카본이 6개인 다이아민과 카본이 10개인 다이애시드를 사용한 이런 또 나일론도 있고요. 또 나일론 612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일론 6T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나일론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 강의 내용에서는 나일론 더블 6를 갖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폴리에스터하고 달리 나일론 같은 경우에 이제 케미스트리를 보면은 일단은 그 나일론의 케미스트리는 아민이라고 하는 관능기와 카복실릭 애시드라는 관능기에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요 그 카복실릭 애시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카복실릭 애시드 이건 산입니다. 애시드입니다. 그다음에 요 아민은 여러분들 보통 NaOH 가성소다나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브론스테드 즉 OH 그 하이드록사이드 음이온을 내놓는 거는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제 브론스테드 베이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민 화합물은 이제 유기화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루이스 베이스고 요 아민은 이게 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하고 염기하고 섞여 놓으면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솔트 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요 아민 화합물하고 카복실릭 애시드하고 이제 섞어 놓으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거가 바로 뭐냐면은 요 산이기 때문에 요쪽에 프로톤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요거는 염기이기 때문에 요 프로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민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민은 그 요쪽 카복실릭 애시드에서 나와 있는 프로톤을 받기 때문에 H가 3개가 돼 갖고 요쪽은 암모늄 요거는 아민이고요. 아민이 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H 플러스를 받아서 암모늄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한편 요 그 산은 프로톤이 뺏겨서
요쪽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CO2 마이너스가 되고 요쪽에 알프람이 되고, 지금 뭐냐면 요쪽은 암모늄 양이온, 요쪽은 카복실레이트 음이온이 되는,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 솔트가 되는 겁니다. 솔트, 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민 화합물하고 카복실릭 애시드 화합물이 만들면 1단계로 형성되는 거가 바로 염이고요. 그게 똑같이 HMDA하고 아티픽 애시드를 보통 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뜨거운 이제 메탄올에서 요 HMDA와 아티픽 애시드를 섞어 갖고, 섞게 되면은 바로 요러한 암모늄, 카복실레이트 이런 염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론 중합에 있어서의 첫 단계는 바로 솔트 포메이션이 첫 단계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MDA와 아티픽 애시드를 이렇게 염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염은 잘 불용이고요. 인솔블한 솔트고, 멜팅 포인트는 한 190에서 한 191도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요쪽은 아티픽 애시드고요. 요거는 헥사메틸 다이아민이고요. 카복실릭 애시드의 요 프로톤이 바로 요 아민에 의해서 지금 이제 프로톤 트랜스퍼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카복실레이트 음이온 하나, 둘, 요쪽에는 암모늄 둘,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솔트가 되어 있는 염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마이드가 형성하는 반응은요, 일단 염기와 산이 만나서 이렇게 솔트가 되고요. 요거를 지금 온도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고온 조건에서 요 상황에서 물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다이렉트로 아마이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도 이제 가열을 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아마이드가 되는 요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는 지금 멜트 폴리메리제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나일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일단은 인터페이셜 계면 중합이라든지 용액 중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민은 그대로 아민이고요.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를 이제 애시드 클로라이드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요건 어차피 지금 A2 타입이고요. 요거는 이제 B2 타입의 이제 앞에서는 이제 B2 타입의 다이 애시드인데, 요거는 B2 타입의 다이 애시드 클로라이드로 이제 그 모노머를 약간 화학적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부산물로는 이제 HCl을 빼내면서 중합을 시킨 겁니다. 유기화학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쇼프튼 바우문 리액션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나일론을 이제 합성을 할 때 아민 애시드 클로라이드 방법에 의해서 중합하는 인터페이셜 또는 솔루션 폴리메리제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인터페이셜과 솔루션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수강생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나일론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로더스의 그 인생사하고 나일론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을 한 4-5개 정도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일론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런 걸 한번 보시면은,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나일론 플레이어가 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일론도 어떻게 보면 고분자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분자 화학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학기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다 보니까 아주 깊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일론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